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사친구 대우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액세스 2단계 시간이고요. 쿼리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1단계 작업을 통해서 액세스의 테이블 만들기 작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액세스 1단계 작업에서 테이블 만들기에서 필드 설정을 형식에 맞춰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을 정확하게 하고 저장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배웠었죠. 자, 이번 시간 2단계 작업에서는 쿼리를 만들 건데, 자, 지난 시간에 만든 테이블이 테이블이 1개짜리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테이블이 2개짜리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테이블 2개짜리를 해서 2개의 테이블을 모두 만들었기 때문에 이 테이블을 이번에는 쿼리에서 가져온 다음에 주어진 조건대로 쿼리 계산 작업까지 해서 저장하고 완료하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쿼리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만든 쿼리를 이용해서 다음 시간 3단계에서 폼을 만들 거고요. 4단계에서 보고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 쿼리를 완벽하게 학습을 하는 게 이번 시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 액세스 문제 화면과 그리고 액세스 화면을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불러와 주세요. 불러와서 자, 지난 시간에 테이블 1번과 테이블 2번 만든 걸 가지고 이번 시간에 쿼리를 만들게 될 거니까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대로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쿼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럼 쿼리는 선생님 어디서 만듭니까? 또 어떤 부분을 보고 만듭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표를 보면서 1번 테이블과 자, 2번 테이블을 만들었고 이 입력 자료를 통해서 데이터 입력까지 완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문제 2번에 보면 입력화면 설계라는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어디서? 폼 작업에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이블 만들고 바로 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가능한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 테이블을 만들고 난 다음에 쿼리부터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잠시 이 문제 지문은 스킵하고 아래쪽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넘어가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이게 바로 폼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문제 3번에 자료 처리 양식이라는 부분에서 또 여러가지 처리 조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요 1번과 마지막 6번, 7번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어디서 할 거냐면 얘는 역시나 아래쪽에 나와 있는 보고서 작업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이 포인트 점수 계산과 그리고 사용요금, 할인금액, 결제 금액이라는 이 네 가지를 쿼리에서 계산식으로 만들어 주는 게 이번 시간의 수업의 목표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 처리 조건이 1번과 6번, 7번이 보고서에 하는 거다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쿼리 계산식에 대한 부분이 현재는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4개지만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2개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4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 작업이 어디까지가 쿼리인지를 여러 문제를 풀면서 이 정도가 우리가 계산 작업 쿼리에서 해야 되는 거구나를 많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게 되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4개의 작업을 쿼리에서 한다는 것을 미리 봐두시고요. 자, 쿼리 만들 때는 어디로 만드냐면 메뉴에서 만들기 탭을 클릭하시면 돼요. 자, 만들기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만들었어요? 테이블 만들었죠. 그러니까 액세스 화면 구성이 이렇게 테이블이라는 탭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테이블 만들 때 테이블 디자인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만들었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는 폼을 만들게 될 건데 자, 폼은 여기 있는 메뉴 중에서 어떤 메뉴를 이용해서 만들 건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 4강에서 보고서 만드는 탭에서 보고서를 우리가 만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쿼리 만들 거니까 쿼리라는 메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타라는 메뉴에 쿼리 마법사와 쿼리 디자인 2개의 메뉴가 보이실 건데 우리는 이번 시간에 뭘로 만들 거냐면 이 쿼리 디자인이라는 단추를 이용해서 쿼리를 만들게 될 겁니다. 자,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서적에 보면 뭐 쿼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쿼리를 만들어라 뭐 이렇게 책에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액세스 작업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우쌤과 함께하는 액세스 작업에서는 쿼리는 쿼리 디자인으로 만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으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쿼리를 만들 거니까 쿼리 디자인 단추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하니까 자, 이렇게 메뉴가 하나 뜹니다. 대화 상자가 하나 뜨는데 자, 테이블 표시라고 돼 있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만든 테이블 1번과 테이블 2번을 가져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만든다? 쿼리를 만들 거예요. 자, 쿼리 만들겠다고 이렇게 쿼리 시트가 하나 생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쿼리를 만들 거니까 테이블 1번도 추가를 하고 또 테이블 2번도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자, 테이블 1번이 이렇게 생성된 게 보이시고요. 테이블 2번이 이렇게 생성된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테이블 1번에는 성명, 고객 코드, 지역명, 이용 일수가 나와 있고요. 테이블 2번에는 고객 코드, 회원 분류, 단가가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두 개의 테이블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얘는 닫기 단추 눌러서 살짝 닫아 주시면 되고, 지난 시간에 만든 테이블을 잠시 보러 갈까요? 잠시 보게 되면 자, 우리가 테이블 1번을 쿼리에서 추가를 했는데 얘네가 뭐예요? 얘네가 바로 이 우리 테이블 1번에서 만든 필드명 4개가 보이는 거죠. 데이터는 보이지가 않고요. 필드명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현재.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이블에서도 고객 코드, 회원 분류, 단가가 이렇게 3개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테이블 1번과 테이블 2번을 쿼리에서 2개를 추가하는 과정이 테이블 쿼리 만들기의 첫 번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됩니까? 자, 그러면 쿼리 만들기 위해서 테이블 1번과 2번을 추가했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테이블 1번에 있는 것을 이 아래쪽에다가 다 추가를 시켜줍니다. 자, 어떻게 추가를 시키냐면 자, 성명 필드 보이시죠? 얘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고객 코드도 더블 클릭하면 아래쪽에 떨어지죠. 자,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유는 뭐냐면 쿼리를 만들기 위해서 테이블에 사용됐던 필드를 추가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2개를 추가하게 되면 우리가 테이블 만들기에서처럼 여기 보기 단추, 데이터 시트 보기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이렇게 성명 필드와 고객 코드 필드가 추가된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의아해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성명이라는 게 이렇게만 나와 있었는데, 그쵸? 이렇게만 나와 있었는데 중복되면서 여러 개의 성명이 많이 나오고 있죠. 고객 코드도 이렇게 여러 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현재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테이블 만들기 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 키 설정 부분을 대우쌤과 함께 할 때는 안 하고 진행을 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기본 키 설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중복된 자료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중복된 자료를 없애는 방법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2개의 필드를 추가하고 난 다음에 성명 필드가 나오는지 고객 코드 필드가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정도만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됩니까? 자, 그러면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아래쪽에 이렇게 2개의 필드를 추가를 했잖아요. 근데 테이블 1번에 있는 모든 필드가 아래쪽에 추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테이블 2번에 있는 모든 필드가 아래쪽에 추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필드 개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위쪽에 보면 별표 있죠. 별표. 이 별표는 여기 있는 모든 필드를 다 포함하는 형태를 우리가 별표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지우겠습니다. 선택해서 딜리트. 그 다음에 필드 요 윗부분에 까만색 화살표 보이시죠?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딜리트 누르면 전체가 다 지워지는데, 자, 테이블 1번에 이 별표를 더블 클릭하니까 뭐라고 뜨냐면 테이블 1점 별표라고 뜨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테이블 1번에 있는 성명, 고객 코드, 지역명, 이용 일수 4개의 필드 모두를 추가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추가가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확인하려면 이거 그쵸, 디자인 보기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 단추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4개의 필드가 추가된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디자인 보기에 가서 1개씩 추가를 해도 되지만 별표를 더블 클릭하면 4개가 동시에 추가된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2번도 아래쪽에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테이블 2번도 별표를 더블 클릭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테이블 2번을 추가할 때는 중복되는 게 무조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테이블 1번에 있는 고객 코드가 테이블 2번에도 고객 코드로 존재를 하죠. 이럴 경우에는 이 고객 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필드만 아래쪽에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테이블 2번은 별표 더블 클릭하는 게 아니라 고객 코드를 제외한 왼쪽에 중복된 거를 제외한 나머지 필드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수동으로 회원 분류를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단가를 더블 클릭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테이블 1번에서 만든 4개의 필드와 테이블 2번에서 만든 3개의 필드 중에서 고객 코드를 제외한 회원 분류와 단가까지 이렇게 총 몇 개? 6개의 필드가 아래쪽에 추가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 시트 보기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죠. 데이터 시트 보기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자, 우리가 필요한 성명, 고객 코드, 지역명, 이용 일수와 그 다음에 회원 분류 단가에서 총 6개의 필드가 추가된 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추가하고 나니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얘네만 나와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중복돼서 나오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대우쌤과 함께하는 액세스 작업 순서에서 지난 테이블 만들 때 기본 키 지정을 하지 않았죠. 기본 키 지정을 2개 다 하지 않았어요. 테이블 1번에서도 기본 키 지정을 하지 않았고 테이블 2번에서도 기본 키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기본 키 지정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중복된 형태가 생기게 돼요. 그렇다면 이 과정을 우리가 없애주는 방법은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셔서 2개의 테이블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테이블이다 해서 관계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관계 설정이 뭐냐면 똑같은 필드명 있죠. 이 똑같은 필드명을 왼쪽 테이블 1번에서 테이블 2번으로 이렇게 끌어다 주시면 되는데 자,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오른쪽에 테이블 2번의 고객 코드 부분에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놓고 마우스를 놓으면 이렇게 선이 생깁니다. 이 선은 2개의 테이블이 서로 관계 설정이 되었다는 의미거든요. 그죠? 자, 관계 설정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 보기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죠. 확인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때요? 전체가 다 중복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만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니까 자, 입력을 제가 김순자부터 우리가 먼저 입력을 했는데 순서가 서영순부터 먼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넘어가서 이 선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합니다. 자, 선을 더블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이 조인 속성이라는 대화 상자에서 반드시 1번, 2번, 3번 중에서 우리는 2번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이 2번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묻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보통 레프트 조인과 라이트 조인에 대한 얘기인데 조인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액세스 작업을 할 때 사실 알아두면 좋지만 굳이 몰라도 우리가 사무자동화 실기를 위해서 액세스 작업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하라는 대로 조인 속성은 몇 번? 1번, 2번, 3번 중에서 무조건 2번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단추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화살표가 이렇게 생기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만들어줘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 보기 단추를 눌러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 김순자부터 임동철에서 서영순까지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자, 테이블에서 만든 테이블 1번과 테이블 2번을 뭘 한 거예요? 그쵸? 조인이라는 걸 한 거예요. 조인. 자, 조인 작업 중에서 우리가 레프트 조인을 한 건데 결국 김순자의 고객 코드는 A이기 때문에 김순자의 고객 코드 A는 뭐야? 특별 회원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김순자의 고객 코드가 A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특별 회원이고 단가는 3만원이다. 이 과정을 이 2개의 테이블을 서로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다른 책에서는 뭐라고 돼 있다? 기본 키 설정을 어떻게 해서 작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우쌤이 하는 방법은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2개의 테이블을 추가한 다음에 공통 속성이 되는 이 부분을 화살표, 그러니까 드래그해서 선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 선을 더블 클릭해서 조인 속성을 2번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확인만 누르면 그 어떤 형태의 문제도 이와 같이 풀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됩니까? 자, 여기까지가 테이블 가져와서 세팅하는 단계예요. 자,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이 화면을 잠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액세스 작업 2단계에서 쿼리 만들기 중에서 테이블 가져오기라는 부분까지 완성을 했어요. 테이블 2개를 뭐예요? 추가를 했죠. 추가를 하고 난 다음에 뭘 했다? 그렇죠. 조인 과정을 만들어서 그죠? 선을 만들어서 그 다음 조인 속성 몇 번? 2번을 선택하는 그 과정까지 이렇게만 하면 앞서 1단계에서 그죠? 기본 키 설정을 굳이 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뒷부분에서 쿼리에 이제 계산 필드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이 작업을 지금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화면으로 돌아가서 자,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 속성까지 완료를 했고요. 자, 이 뒷필드에다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계산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계산식은 이거 2번에 포인트 점수부터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포인트 점수는 어디에? 여기에서 자, 입력합니다. 포인트 점수를 만들 겁니다. 땡땡 콜론을 입력합니다. 자, 문제에서 함수를 써서 계산하게끔 나와 있어요. 포인트 점수는 이용일수가 21 이상이면 100으로 하고, 이용일수가 21 미만에서 11 이상이면 50으로 하고, 이용일수가 11 미만이면 30으로 하라. 그래서 조건은 몇 개가 있냐면 조건은 딱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수직선을 이용해서 보면 되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엑셀에서도 조건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건이 나온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if 함수를 좀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수직선을 한번 꺼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조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용일수가 20일이죠. 그 다음에 20일에서 10일 사이니까 또 10일이 있죠. 그러면 조건은 20일과 10일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이쪽을 20일이라고 할게요. 20일. 자, 이쪽을 10일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면 자,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면 20일보다 큰, 다시 말해서 자, 20일보다 큰 이쪽에서는, 이쪽 부분에서는 뭘 쓰란 얘기예요? 20일 이상이면 100을 쓰란 얘기죠. 포인트 점수가, 여기는 포인트 점수가 100이에요. 그 다음에 이용일수가 20일 미만에서 10일 이상이다. 다시 말해서 요 사이면, 이용일수가 요 사이면 뭘 하란 얘기예요? 그쵸? 50을 하란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0일 미만이면 30으로 하라. 이 말은 10일 아래쪽에 이쪽이 되면 뭘 하라? 30으로 하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조건은 몇 개가 되는 거야? 하나, 두 개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엑셀을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엑셀을 예를 들면 A1 셀 안에 그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엑셀은 이렇게 하죠. 는하고 if 만약에 A1 안에 들어있는 값이 크거나 같다 얼마?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20일. 20일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하라? 100으로 하라. 자, 그렇지 않으면 다시 if 해서 이번엔 다시 A1에 있는 게 이번에는 얼마? 크거나 같다 얼마?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번엔 어떻게 하라? 그쵸? 50으로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뭘로 하라? 그쵸? 30으로 하라. 자, if 두 번 썼으니까 갈로 두 번 닫아주면 되죠. 그러니까 엑셀에서 if 함수를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엑세스에서는 이용일수라는 필드명을 그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엑세스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뭘 구할 겁니다? 포인트 점수를 구할 거죠. 그러면 포인트 점수 이렇게 직접 적어 주셔야 됩니다. 포인트 점수 땡땡 콜론 포인트 점수를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XSS if는 if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IIF입니다. IIF 이렇게 if 만약에 뭐가 필드명 그대로 적습니다. 이용일수가 같이 한번 메모하면 좋겠네요. 그죠? 이용일수가 크거나 같다 얼마? 20 그러면 뭐 100으로 하라. 그죠? 자, 또 한 번 if 갈 때 IIF 씁니다. IIF 쓰고 가로 열고 이번엔 또 뭐다? 또 이용일수가 그죠? 크거나 같다 얼마? 10 그럼 얼마로 하라? 50으로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30으로 하라. if 두 번 썼으니까 갈로 두 번 닫아주면 되죠. 자, 이게 뭐다? 이게 XS에서 if 함수를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엑셀하고 XS의 차이를 보게 되면 엑셀은 는을 쓴다는 거, 그쵸? 는을. 그럼 XS는 는 대신에 필드명 땡땡을 쓴다는 거, 요거 차이. 그 다음에 if라는 함수 대신에 XS는 IIF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조건, 첫 번째 조건 1을 쓸 때, 엑셀은 셀 주소에 있는 값이 20보다 크거나 같으냐라고 물어주는데, XS는 필드명을 적어놓고 난 다음에 이 필드명에 있는 이 값이 20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렇게 조건 1을 적어주는 거죠. 결과물은 그 조건에 맞으면 100 똑같이 적어주면 되겠고요. 또다시 if 들어가는 것을 XS에서는 IIF라고 적어주고, 엑셀에서는 셀 주소에 있는 이 값이 10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렇게 해주는데, XS는 필드명인 이용일수가 10보다 크거나 같으냐 그러면 50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전부 다 30으로 하라. 이 결과가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들의 if 함수는 무조건 여러분 시험에 나오니까 엑셀에서 if 쓰는 방법과 XS에서 if 쓰는 방법을 구분해서 알아두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을 그대로 여기다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포인트 점수 땡땡 하고 IIF 써야 되는데 이 칸이 너무 좁아요. 그죠? 자, 좁아서 좀 넓게 보기 위해서 자,
자, 왼쪽에 있는 자, 이 창의 크기를 좀 이렇게 줄여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게 작성기라는 단추거든요. 요 작성기라는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식작성기라는 대화 상자에다가 그대로 입력하면 좁은 화면에서 입력하는 것보다 이렇게 입력하는 게 더 편하다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엔터 이렇게 치면 안 돼요. 그죠? 바로 이어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if IIF 갈로 열고, 여기서 제가 또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if는요 이거 IIF잖아요. IIF를 제가 대문자로 지금 쓴 거거든요. IIF 이렇게 쓴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떤 분들이 이거 스님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요, 전 똑바로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부분을 입력할 때 소문자 L을 입력하셔가지고 LLF 이렇게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거는 II입니다. LL이 아니고, 그쵸? 이 if입니다. 이 if. 그러니까 이거 입력할 때 LLF가 아니라 대문자로 IIF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 이 if 이렇게 읽으세요. 이 if. 자, 그래서 이 if 갈로 열고 뭘 입력해야 된다? 자, 문제 조건이 이용일수가 20일 이상이면이니까 이용일수라는 필드. 이용일수가 크거나 같다 얼마? 21 이상이면 컴마 찍고 얼마를 하라? 100으로 하라. 그죠? 다시 한번 IIF 그죠? 갈로 열고 또 한번 이용일수가 이번에는 크거나 같다 얼마? 11 이상이면 그럼 어떻게 하라? 50으로 하라. 자,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얼마를 하라? 30으로 하라. 자, if 두 번 썼으니까 갈로 두 번 닫아 주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확인 단추 누르면 요게 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화살표키로 이렇게 이동해 보시면 자, 완성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게 좁아서 잘 안 보이면 이 부분에서 양방에 화살표 만들어서 이렇게 넓혀서 보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죠? 줄여놔도 상관 없으시고요. 됩니까? 그럼 이 답이 제대로 나와 있는지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되겠죠?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보기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포인트 점수가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포인트 점수가 나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됩니까? 자,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셔서 자, 포인트 점수 계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칸에 이어서 이번에는 어떤 계산을 한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2번에 있는 포인트 점수 계산을 해서 여기에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사용 요금 계산해서 어디? 여기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할인 금액 계산해서 여기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결제 금액 계산해서 요 뒷부분에 그 다음 칸에다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 작업을 우리가 쿼리 계산식에서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자, 요 다음 칸에서 사용 요금 계산할게요. 사용 요금 땡땡 이용일수 곱하기 이렇게만 하면 되죠. 바로 쳤습니다. 작성기 눌러볼까요? 눌러보니까 이렇게 그죠? 사용요금 땡땡 이용일수 곱하기 단가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확인 누르니까 어떻습니까? 자, 보기 단추 누르셔서 사용요금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화면이 좁으니까 제가 좀 줄여볼게요. 줄일 때는 얘를 이렇게 끌어서 줄여서 보셔도 돼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그 크기만큼 자동으로 줄어들고요. 아니면 여기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아무 때나 서 한꺼번에 더블 클릭하면 전체가 똑같은 크기로 줄어듭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하면 그죠? 부분을 줄일 수 있고요. 자, 사용요금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사용요금이 정확하게 계산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셔서 그 다음 칸에서 이번에는 할인 금액을 계산할 거예요. 자, 할인 금액은 이용일수가 20일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 금액의 30%. 여기서 말하는 뭐뭐의 몇 프로라는 것은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엑셀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엑세스는 이 퍼센트가 잘 먹히지가 않아요. 그럼 30%는 소수로 0.3이라고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3%면 0.03이고 30%는 0.3이라는 거, 100%는 얼마? 1이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if의 조건은 위에서 사용한 이 조건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클릭해서 작성 단추 누르셔서 자, 식이 좀 기니까 자, 보고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할인 금액을 계산할 거예요. 땡땡 콜론 if IIF 갈로 열고 그 다음에 이용일수가 오타 없이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용일수가 크거나 같다
같다. 얼마? 20일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요금의 30%니까 사용요금 곱하기 0.3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30%라고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0.3이라고 입력하셔야 되고요. 자, 다시 한번 IIF. 자, 이번에는 이용일수가 크거나 같다. 이번에는 얼마? 20일. 그죠? 20일 했으니까 10일. 10일 이상이면 어떻게 알아? 그죠? 10일 이상이면 사용요금은 10%다. 그러면 사용요금 곱하기 10%는 0.1입니다. 0.1. 자,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사용요금의 0%죠. 그러면 사용요금의 0%를 할인 금액으로 한다는 얘기는 할인 금액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할인 금액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0이라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차피 0을 곱하면 답이 0이 나오니까 사용요금 곱하기 0%니까 0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물론 뭐 0.0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0.0이나 0이나 둘 다 0이니까 자 0으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if 두 번 썼으니까 갈로 두 번 닫아 주시면 되겠죠. 자, 됩니까? 자, 그러면 4번의 할인 금액의 식을 완성을 했어요. 자, 확인 단추 누르면 자, 식이 제대로 나와 있고요. 자, 계산이 똑바로 됐는지 반드시 하나하나 계산할 때마다 눌러 보셔야 됩니다. 자, 얘를 눌러 보니까 할인 금액이 제대로 계산된 게 보이실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디자인 보기 가서 마지막 계산, 결제 금액 계산할 겁니다. 마지막 칸에서, 그죠? 여기에서 결제 금액 땡땡. 자, 작성기 눌러서 보도록 하죠. 자, 결제 금액은 뭘로 계산한다? 사용요금 빼기 할인 금액. 그죠? 그러면 정확하게 사용요금 빼기 할인 금액이라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혹시 또 높아시면서 제가 실수를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할인 금액을 입력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오타가 나서 그죠? 힐인 금액 그죠? 자, 힐인 금액이라고 입력했다고 칠게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오타가 생겼어요. 자, 확인 단추 누르니까 그죠? 자, 식은 제대로 나온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보기 단추 눌러보니까 이렇게 매개 변수값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보니까 힐인 금액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힐인 금액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오타였구나 라고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타가 생기면 이렇게 매개 변수값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떠요.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냥 취소하시고요. 취소하고 오타가 있는 부분을 찾으셔서 그쵸? 찾으셔서 고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입력하는 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했다? 결제 금액까지 완료가 됐죠. 자, 보기 단추 눌러서 확인해 보니까 자, 오른쪽 스크롤 바 이동시키니까 결제 금액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쿼리 작업의 계산 작업까지 끝낸 거예요. 그죠? 자, 쿼리 작업 다 끝냈으니까 이거 반드시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답이 제대로 나와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됐으면 쿼리를 닫아줍니다. X 단추 눌러서 그냥 닫으세요. 닫으면 저장할까요? 묻죠? 쿼리 작업을 했으니까 쿼리 작업을 쿼리라는 이름으로 쿼리 1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쿼리 1이라는 이름으로 확인 단추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쿼리가 작업된 게 보이시죠? 자, 테이블 1과 테이블 2 작업된 거 테이블 2 보이는데 얘도 닫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뭘 한 거예요? 지난 1강을 통해서 테이블 작업을 통해서 테이블 1번과 테이블 2번을 만들었죠. 이번 2단계에서 쿼리를 만드는데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이용해서 쿼리를 만들었습니다. 쿼리 만드는 건 어떻게 해요? 두 개의 테이블을 첫 번째 뭐야? 가져오죠. 두 개의 테이블을 가져오기를 해서 뭘 했습니까? 그쵸? 조인을 한 거죠. 조인은 조인 속성 몇 번? 2번을 선택해서 조인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쿼리에서 뭐다? 주어진 조건대로 계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가 우리 액세스 작업의 제2단계 쿼리 작업과 또 쿼리 계산식 만드는 과정까지를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뭘 한다? 그쵸? 위쪽에 있는 이 폼을 만드는 작업을 다음 시간에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보고서 만드는 작업을 그 다음 시간에 배우면서 액세스 문제가 사무자동 실기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쿼리 작업까지 했는데, 자, 이 데이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 두시고요. 저장을 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이 화면을 그대로 불러와서 위쪽에 있는 이 폼 작업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좀 할게요. 자, 정리하게 되면 이번 시간에 2단계에서 쿼리 만들기, 테이블 가져와서 쿼리 계산 작업까지 해서 저장까지 완료를 지었어요. 다음 시간 3단계에서 이제 멋진 폼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쵸? 자, 다음 시간 제 3단계, 엑셀 3단계 폼 만들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폼 예쁘게 만드는 과정까지 하면서 여러분들 액세스 작업을 쉽고 재밌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